한번 볼까요? 아이들 책상도 그렇고 어른 책상도 그런데 책상은 이제 문 옆에 이제 놔도 돼요. 우리 아까 침대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침대는 안 된다고. 책상은 앉아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깨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옆에 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위치네요. 네, 이것도 좋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일 좋죠 이게. 대각선 있으면서도 있으니까 이제 저런 것은 사무실에서나 저렇게 하는 거지 가정집에서 아이들 방에 저렇게 하는 집은 힘들죠. 공간 활용 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앉아 있으면은 찌르죠. 찌르네요. 찌르니까 요거는 안 좋아요. 요거는 문이 충하기 때문에 안 좋고 창문 앞에 있는 것도 썩 좋게 안 봐요. 창문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안 좋다.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창문 밖에서 무슨 조그만 소리만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내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커튼을 제대로 쳐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 사무실이 저 문의 층암이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저러고 앉아 있는데 앞에 중간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중문인데 중문이 있으면 괜찮죠. 그쵸, 우리가 책상 앞에 중문 있고 문이 또 저렇게 마주보고 있긴 한데 중문이 있어서 비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중문 꼭 닫으셔야 돼요. 중문 열어놓으면 의미 없어요. 그럼 중문을 반쯤 닫아서 저는 이렇게 숨어 있으면 괜찮나요? 책상이 반쯤.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아니 닫으면 다 닫는 거죠. 반쯤 닫아요. 보여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다 닫으시고. 문이 이렇게 제일 나쁜 게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의 뒷머리가 보이는 것은 아주 안 좋게. 제일 좋아. 안 좋아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물론 집에서는 저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 책상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애가 큰일 납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의 옆 얼굴이나 앞 얼굴이 보여야지 뒷머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는 뭐 사무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건 엄마들이 전혀 풍수 공부를 안 한 거고 잘못 놔주시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저렇게 놓는 사람 드물죠. 이제는 만약 저렇게 놓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책상 바꿔줘요.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빨리 가서 책상 어떻게 놓였는지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저런 경우가 꽤 돼요. 왜 그러냐? 사무실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책상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한 사람은 문을 등지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렵겠죠. 좋은데 앉아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쁜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맨날 아픈 거 아닐까요? 진짜 그래요, 교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느 S 생명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자리 바꿔달라고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가림막 있었잖아요. 가림막을 문 앞에다가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또 그 중문이 또 있어요. 문 앞에. 그럼 되겠네요. 문 닫고 있으니까. 문 닫으면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렇게 중문이 중요한 거네요. 가림막. 책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아이들 방 오늘 한번 가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골목길에 그 끝집이 안 좋다고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골목길 끝집. 골목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그 집에서도 복도 끝에 있는 거. 복도 끝집은 안 좋아요, 교수님? 또 끝집 또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청와대 옆에 그 서촌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집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집. 저기 그 끝에 저기 지금 현관이 보이는 대문이 보이는 하얀색 대문.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죠. 그러네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여기 써져 있죠. 국회의장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가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국회의장에서 물러나서 여기서 1년 9개월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 집에 사는 선거 유세 도중에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집에서 살면은
좋지 않다. 아, 골목의 건강에- 막다른 끝집. 건강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대문이 지금 여기서 보이잖아요. 네, 대문이 보이죠? 보이는데 대문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아, 끝집이라도. 네, 끝집이라도. 그러면은 비보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죠. 꼭 굳이 이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이런 거 모르고 살았다가 갑자기 이제 배우면 또 비보를 해야 네, 되는 네, 부분이고.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끝집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능압이라고 아까 아까 했던 높은 집인데 건물 사이에 있는 네. 작은 건물. 그 지붕을 보시면 저렇게 새까맣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바람이 지금 저 화살표로 줄줄이 점 찍어놓은 것이 네, 바람이 흐르죠. 불어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네. 네. 흘러내릴 때 이제 그 지붕을 덮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음기가 세겠죠. 그렇겠네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게 되면은 건강이 문제가 있을 급속도로 거다. 악화된다. 그럼 이런 집을 교수님 이렇게 높은 요 같은 그 높이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상관없을까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높이로. 높이로 예, 더 그러니까, 높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들한테 네. 옆에서 이제 그 다른 집이 짓는다 면 같이 따라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아, 집주인분께서 네네.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가능하면은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경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네, 경사가 심해 이렇게, 보이네요, 예, 여기는. 경사가 졌는데 네. 경사 쪽으로 따라서 물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아까 네? 물이 흐름이 도로를 보면 알 수 네. 있다 하셨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겠죠. 물이. 그렇죠. 거기 고이는 장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물은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죠? 네, 물은 재물이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물이 다 흘러 내려가는 물을 내보내는 입장에 서 있는 아파트네요. 그렇죠. 물이 내려보내는. 흘러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여기 보시면 이쪽은 물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근데 요 집에서. 뒤에 숨은 다른 호수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네요. 동이 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집하고 안 보이는 집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요 집은 여기 보이고 네. 다른 집은 또 안 보이는 집은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물이 보이는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이 재물이 새겠죠? 나가겠죠. 계속 나가겠죠. 나가겠죠. 그럼 같은 아파트라도 이렇게 이런 Y자 도로에서도 그게 안 보이는 집은 괜찮은데 저 아파트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본권이라고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그 길을 보이는 집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죠.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비보를 해야 되겠죠. 안 좋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금매로 팔아야 됩니다. 팔면은 이제 팔아야 본인은 합니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런 데는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커튼 치는 방법. 아, 커튼을 닫아놓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화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돼요. 아, 베란다나 베란다 발코니에 쪽에, 화분을 그쪽에 여기가 보이는 이쪽이 보이는 쪽에 화분을 놓게 되면은 근데 이럴 때 화분은 뭐 선인장 이런 걸 놓으면 안 됩니다. 입이 많은 걸 넣어야 될 것 잎이 같아요. 넓은 걸. 넓고 많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무나무. 음. 고무나무가 적절히 활용되죠. 네. 동백 뭐 이런 것도 사실 안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런 걸로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동백나무, 고무나무 사러 가야 됩니다. 빨리. 네. 오용오용 나무로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비보를. 네. 그러면은 또 저기 중개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지금도 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교수님. 네. 네. 뭐 본인 집뿐만 아니라 또 물건 나온 것도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본인 사무실, 또 사무실 구해주시면서도 또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이제 중개사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네. 혹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사 갈 때 뭐 손 없는 날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제 달력에도 보면 손 없는 날 동그라미 표시돼 쳐져 있고. 꼭 그날만 이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옛날부터 우리 민초들, 네. 우리 백성들이 많이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을 떠나서 네네. 이왕이면은 하는 게 좋겠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예. 근데 중개사님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삼살방
대장군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간단하게 그걸 이제 생활역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생활역학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사 가는 방위가 있어요. 삼살방과 대장군방이라고 있는데 네. 올해 2019년 네. 기해년 네. 기해년이 언제까지냐? 양력설도 아니고 음력설도 아니고 네. 입춘이에요. 입춘. 내년 입춘까지. 내년 입춘. 네. 내년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요. 2020년 2월 4일. 네. 정확히 18시 03분. 18시 03분. 아, 적어야 돼요. 2020년 2월 4일 18시 03분까지가 올해 이제 기해년이랍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책력이라고 그래요. 책력. 네. 책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풍수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려요. 네. 드리는데 입춘부터가 내년이에요. 입춘부터는 이제 다음 해라고 보면 다음 해라고. 네. 2020년이 되는 거죠. 이게 쥐띠가 되는 거죠. 네, 쥐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올해는 1월 25일이 설날이죠. 네. 그럼 1월 25일 설날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이제 쥐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주적으로나 이렇게 풍수적으로 볼 때는 입춘까지는 쥐띠가 아니고 이제 기해년 돼지띠라고 판단이 되는구나. 입춘 날부터는 이제 쥐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1일인데 네. 1월 11일까지는 이제 그 사람 태어난 사람은 애매해지죠. 그렇죠. 애매하죠. 양력으로도 그렇고 다 이제 그 2020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음력으로 봐도 20년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주를 뽑으면은 2019년으로 돼 있어.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 사주가 틀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그때 태어나신 분들. 네네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우리가 삼살방 이렇게 금년도의 삼살방은 네. 서쪽이에요. 이게 교수님 그 연도마다 달라요? 연도마다 달라. 아, 방향이. 네. 네. 올해는 그럼 삼살방 서쪽으로 가야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가지 안 말라는 좋은 거죠. 거다. 예. 띠별로 다 돼 삼살방은 있네요. 이사시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개인 띠가 아니고 올해가 돼지띠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돼지띠는 서쪽으로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올해는 서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는. 내년도에는 뭐죠? 쥐띠니까 쥐띠면 쭉 맨 내려가서 밑에 남방. 남쪽으로 가지 말라. 이사를. 네. 이거는 현재 있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방향이 남쪽일 때는 내년도에 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막 머리에서 굴리고 있어요. 방향을 막. 현재 우리 집에서 서쪽은 이사 아니다. 갈 집, 이사 갈 집을 그쵸. 이제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나오죠, 바로.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대장군방이라고 또 있어요. 네. 대장군방은 사실은 이제 이사보다는 집 수리할 때 많이 쓰는 방인데 우리 저 어르신들이 대장군방이도 똑같이 삼살방처럼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은 네. 대장군방은 올해는 서쪽이에요. 서쪽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렇지,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니까. 그쵸. 올해는 서쪽. 네, 내년에도 대장군방이 서쪽이에요. 3년간. 아, 쥐띠랑 같이 있네요. 돼지, 쥐띠, 소띠. 소띠까지는 네.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장군방이 서쪽이고 삼살방은 내년에는 남쪽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은 요거를 알아놓아야 좋겠죠. 알아놓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어느 분이 얘기할 때 그걸 설명해드리면 좋겠죠. 네네. 최소한 올해하고 내년에 삼살방이 어느 쪽인지는 알면 좋겠죠. 네. 이사 손 없는 날은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 손 없는 날이 흔히 우리가 9일, 10일을 손 없는 날로 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음력입니다. 이거는 음력. 음력으로요, 여러분. 음력 날짜로 해서 네. 1일, 2일은 동쪽이에요. 1일, 2일은 음력으로 동쪽이다. 네. 이건 네, 나올까요? 표시해드릴게요. 1일, 2일은 동쪽이고 네. 3일, 4일은 남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5일, 6일은 서쪽이고 네. 또 7일, 8일이 북쪽인데 네. 요즘에는 팔개방위를 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일은 동쪽이고 2일은 여기 남동쪽이에요. 아, 8개의 방위를 써서. 네. 3일은 남쪽, 4일은 남서쪽, 네? 네. 5일은 서쪽, 6일은 북서쪽, 네. 7일은 북쪽, 8일이 북동쪽 이렇게 네네. 8개 방위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하지 말라는 거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넓게 놓고 우리가 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죠. 근데
굳이 막 이걸 막 따져가지고 너무 좁게 해놓으면은 자기 습계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동쪽은 1, 2, 1, 남쪽은 3, 4, 1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예, 네. 예. 그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8일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손이 이날 있다는 얘기예요. 손이 있는 날. 동쪽은 1, 2일 날 신이 여기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 2일 날 이사 가면 안 돼. 이사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향에 따라서 손 없는 날이 다른 거네요, 교수님? 방향에 따라 손 없는 날이 다른 거. 내가 이사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음. 새로 이사 갈 때 동쪽이다 그러면 1, 2일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9일 10일이잖아요. 네. 9일 10일인데. 그냥 그거는 이게 일방적. 무슨 얘기냐? 1, 2일 날은 동쪽에서 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3, 4일은 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 5, 6일은 5, 또 안 되고 6일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7, 8일은 북쪽 가면 안 되고 7, 8일은 북쪽으로 가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90일만 남는 거네요. 9일 10일은 이 신들이 좋아요. 하늘에 조회하러 올라간대요. 오, 예? 신들이 하늘에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상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빨리 가야겠네요. 그때 이사 가는 거지. 아무 방향이나 막 가도 되는 거네요. 그때는 아무 방향이나. 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하도 이게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고 달력에도 표시되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손 없는 날 태백살이라고 그래요. 네. 이 태백살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일 10일 날은 이삿짐 센터도 비싸요. 비싸고 바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8일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네. 동쪽으로 가면 1, 2일만 피하면은 되니까. 90 아니라도 좋은 거고. 그렇죠. 남쪽으로 하면 3, 4일만 피하면 뭐 다른 날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와, 여러분 그렇게 팁입니다. 하니까, 팁.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이사 가시는 날 언제죠? 어느 쪽으로 가시죠? 그럼 9일 10일 아니라 이날도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제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오늘 해주신 것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 그렇게 너무 좋은 내용 많이 네.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이죠. 그럼요. 건강. 네. 건강은 제일 먼저 택지가 집의 택지 집의 모양이 모양. 좋아야 돼요. 네, 바닥 모양. 택지가 네. 제일 좋은 것은 네모난 거죠. 네모난 거죠. 제일 나쁜 게 세모난 거. 아, 삼각형이 제일 나쁘죠. 네. 그리고 이제 집의 모양, 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집의 모양이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쁘다는 표현은 오늘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양쪽이 벌어지는 집은 안 좋다고 그랬죠? 하늘에 욕하는 집이라고 그렇죠. 해서. 아까 그 건물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 것은 안 좋다. 네. 아파트 현관하고 부엌, 안방이 배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저기서 말하는 배합은 네네. 아까 그 폐철로 방위적으로 배합이 돼야 된다. 아, 방위가 맞아야 된다. 방위가 맞아야 된다. 그 얘기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위를 오늘 방송에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그래서 깊은 내용이죠. 조금 공부 좀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주택이 대문과 배합이 돼야 되고 네. 배산임수 형태 아까 얘기했죠. 네. 배산임수, 건강양수 같이 네, 세트로 네. 외워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곡살풍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 집을 지면은 그 사이에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이 위험해진다. 그렇죠.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네. 또 흔히 우리가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서리 건물 모서리가 우리 집을 찌르면 안 돼요. 앞 건물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찌르면 안 된다. 아. 그럼 우리 집이 조금 높고 있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딱 보이거나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건물의 모서리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내내 비보가 있겠죠. 네. 뭐 커튼을 친다든가 안 보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화분을 못하든가. 아주 큰 모서리 같으면은 화분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건물을 부셔야 돼요. 그렇지? 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시내에서 보면은 네. 큰 건물들 빌딩들이 유리로 많이 해놓죠. 맞아요. 겉에를. 유리로요. 그게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옆 건물이 크게 찌르기 때문에 네. 반사하려고 그 유리로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의미로 네, 또. 그렇죠. 아, 옆 건물에 모서리가 유리로 있으면 반사돼서 안 네, 보이고 네, 그쪽으로 네. 다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도 이제 약간 불투명한 유리로 해서 거울처럼 만들잖아요. 그죠. 거울처럼 만들죠.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옆집에서 너무 세다 그러면 거울로 비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거울로 반사하는 방법. 네. 또 이렇게 변압기 같은데 노출되면은 면역력이 툭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력에 조심하셔야 되고. 네. 맨 밑에 이제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완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색깔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교수님.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저것도 어렵지 않은데 네. 말을 개개인한테 설명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저렇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뭐 까만색이 검정이 어울리시는 분은 실내에도 검정으로 하고 옷도 막 검정 그 계통 많이 밑에 입고.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붉은색 계통을 많이 썼죠. 네, 저 집은 저 집은 이제 붉은 붉은색 집이네요. 계통이 필요하신 분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검정색하고 흰색이 많이 필요한 분이죠. 네. 음의 기운이죠. 이쪽은 음. 양의 기운이고. 네네. 그러니까 음과 양음만 해도 크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건강은 이렇게 배산임수의 1번이고 네. 2번은 주변에 너무 살기 있는 것은 피해라. 피하라. 그리고 비보를 해라. 뭐 네. 화분이나 뭐 거울이나 이런 걸로 반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 찾았으면 이제 돈 벌어야 되죠. 네, 돈 버는 부자 되는 비보. 부자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이렇게 둥근 금성체라고 그러죠. 네, 아까도 동전처럼 알려주셨어요. 생긴 거. 동전처럼 네, 생긴. 금성체로 둥글해야 돼요. 네. 모든 것이 둥글둥글하면 돈이 돼요. 네. 하천도 마찬가지고 네.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둥글둥글해야 돼요. 물은 곧 재물이다. 물이 오는 방향으로 뭐든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책상도 그러고 네. 집도 그러고.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다 물이 오는 방향으로. 네. 나한테. 그런데 이제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간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잖아요. 네. 만날 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네. 그럴 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니까 둘이 만나서 껴안고 있으면 좋지만은 네. 둘이서 100m 달리기로 달려온다고 가정해봐요. 멀리서. 멀리서. 어.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아무리 좋아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똑같아. 물도 내가 아무리 좋지만은 네. 너무 세게 들어오면 그건 안 좋죠. 아, 물도 너무 세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 세게 들어오고 직진으로 오면 안 돼. 직선으로. 그러면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아까 안쪽에 있는 게 풍수에서는 좋다는데. 네. 직선은 무조건 나빠.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풍수에서는 곡선, 흘러가는 거. 이게 좋은 거죠. 네. 직선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길도 이렇게 S자로 지그재그라고 그러죠. 네. 우리는 지현자라고 그러죠. 지현. 갈지자, 거물 현자처럼 네. 지그재그로 오는 게 좋다. 네. 네. 그 얘기고요. 네. 물길이나 도로가 나를 감싸고 환포해서 가는 게 좋죠. 네. 또 물이 모여드는 곳이 당연히 좋겠죠. 네, 아까도 네. 얘기했어요. 모이는 곳이 오는 좋다. 물보다 모이는 물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는 물도 좋지만은 네. 저수지처럼 모여 있는 물은 진짜 돈이다. 아, 그래서 저수지 호수 주변은 돈이다. 저수지 호수가 네. 좋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어느 집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호수 옆에 저기 아시죠? 청평 호수 옆에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데다 집을 지어놓고 네, 네. 물이 모여드는 곳이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냐. 네, 네. 우리 집 최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집은 안 됩니다. 뭐예요, 교수님? 가보셨더니 뭐가 잘못된 그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다. 음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음. 적절하게 음량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음. 그 집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집은 되죠. 아, 그 집만 안 되고 그 다음 집은 그 집 막아주고 있네요. 막아지고 있으니까. 와, 욕심부리다가 또 그렇게 네, 나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서쪽이 이제 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네. 흔히 그쪽에 돈을 취급하신 분이 그쪽에 앉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도 서양 방향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예. 병리나 회계하시는 분이 그렇죠, 앉으면 좋다. 그렇죠. 예, 예. 네네. 남서쪽은 큰 재물이 천천히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8개 방위가 남서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아, 어머니는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묶이죠. 딱 묶이죠. 네. 그것처럼 큰 돈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 흔히 경리가 아니고 재무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자가 앉으면 책임자.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산이 둥글둥글하고 음. 물이
압구정이죠 이쪽이. 네. 총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네. 풍수는 어렵지만 생활 풍수는 어렵지 네, 않다.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그 아까 폐철처럼 네. 방위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네. 어려지긴 하는데 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지 요즘에는 않고. 상식이고 필수입니다. 거의 다 네. 한두 개씩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연과 조화돼서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고 네. 최소한 내 집은 내 손으로 풍수 길지로 만든다. 그렇죠. 오늘 이런 교수님 명제를, 말씀해 주신 예. 거 몇 개만 접목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명제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좋은 데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부자들은 절대 명당을 놓치지 않아요. 교수님 오늘 목도 아프신데 부상투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목이 아파가지고 좌우로 안 돌리니까 오히려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앞만 보셔서 저랑 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오늘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 왕따 당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 좋은 내용으로 수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